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관세 전쟁, 또 중동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G7 정상회의가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도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영국 대사도 지냈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G7 회의 참석차 출국을 하고 실용 외교 첫 시험대가 될 텐데 1박 3일 일정이 빠듯해요. 네네. 네,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결과물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자 외교의 장점이란 게 예. 회담과 달리 어떤 구체적 성과물이나 결과물을 안 내도 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 아마 이제 G7 참석이란 거는 예, 우리가 6개월 동안 정상 외교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네, 정상 외교 복귀전을 한다. 그래요. 이런 게 성공적으로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예. 좀 시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또 그 계기에 미국, 예. 일본 여러 국가들하고 네. 정상차원 상견례를 해서 아, 일단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것,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신뢰관계 구축도 큰 성과 중에 하나죠. 예. 자, 원래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G7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매해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매해 초청을 받지는 못했고요. 예. 작년에 이태리아 할 때는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갔는데 그래요. 예. 이제 계속해서 초청을 받다 보면 네네. 그런 순간에는 우리도 G7의 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예. 국력이나 이런 것 보면 G7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앞으로 G7, G9이 되든 G10이 되든 이렇게 할 텐데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식 멤버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이제 정상회담이 좀 이루어져서 짧게라도 네. 이루어져서 이 통상 문제에 좀 물꼬를 트는 어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의견 교환 같은 게 되겠죠 이번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자 회의에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정도의 합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실세 외교라고 예.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외계인 침공 예. 이런 얘기처럼 좀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발언들을 좀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G7에 간 걸 계기로 해서 예. 이걸 확실히 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서 했잖아요. 네네. 이틀 만에 했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걸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할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게 많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하, 그다음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굳건히 강화시켜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동 인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혹시 휴대전화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끊고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끊어주세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갑니다. 캐나다에서 G7 주요국들과의 간이 정상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7 참석 후에 또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 의원을 연결을 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정상회의 순방 앞두고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3사장 인선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건 의원 혹시 연결됐습니까?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들리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리고 G7 참석 후에 나토
회담, 나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참석해야 네네.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가야죠. 예, 예. 예. 왜냐하면 네, 저기 그 나토에는 예, 뭐 G7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게 된 체코, 네. 뭐 우리가 방산을 그 제일 수출 많이 하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군요.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나라들 정상하고 예, 아주 이 그 조기에 예, 관계를 맺고 우리가 더 그런 시장도 개척하고 예, 관계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인데 예. 그런 기회를 그거 아니려면 다 각자 양자 방문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군요.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자리군요. 예, 예. 네네. 그런데 지금 국가안보실 내에 이 자주파, 동맹파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요. 네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하에서 좀 그런 갈등이 있었죠. 예, 예, 그 기본 접근법이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자주파식으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외교 정책을 비슷하게 한다는 건데 예, 예. 북한이 뭐 주체, 자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못 살고 예, 가장 안보도 취약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 아직도 그 뭐 자주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지냈으니까요. 최근에 네네. 남북 간의 분위기가요. 네. 조금씩 그동안 냉랭했던 분위기에서 네. 뭔가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가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예.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네.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우리는 통일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고 우리는 네. 적대적인 그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해가더라도 좀 접점을 찾기가 아직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지금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로.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비핵화에 대해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북한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억지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포기도 유도하고 해야 되지만 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그 비핵화 얘기로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네. 그것이 이렇게 단기간의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회의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참석 앞두고 외교 안보 업무 핵심 참모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3차장 인선을 단행했잖아요. 네네. 예, 거기 보면 임웅순 전 대사도 있고 오연주 전 대사도 있고요.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다 잘 아는 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이번에는 그 보궐 선거다 보니까 임시 기간이 없지 않고 뭐 바로 바로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무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그래요. 중심으로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네. 특히 또 이몽순 주 캐나다 대사는 지금 당장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뭐 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히 기여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좋은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장 열흘 후에 있는데 어차피 지금 임명할 거라면 좀 일찍 임명해서 의상나 안보실장 임명할 때 같이 해가지고 좀 한 열흘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제 인사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광수 민정수석 낙마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인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인사 임명하는 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무원을 하기에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적절한지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가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민정수석의 뭐 차명 대출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가는 분을 임명했다가 지금 낙마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위협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그 국정원장에 예. 좀 그 내재적 접근론자로 알려진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께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이런 그런 거라든가 지명됐죠. 예. 그다음에 뭐 국정기획위원장 예. 되신 분도 지금 뭐 저기 자제분들 생일에 뭐 부동산을 선물하고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한주 전 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진짜 현재 여러 의혹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이네요. 네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3선의 송원석 의원, 또 4선의 이현승 의원, 또 3선의 김성원 의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 분을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잘합니다. 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주말에 걸쳐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기는 힘들고 주로 이렇게 뭐 전화로 그 선거운동 하시고 또 전화 그래요? 받고 전화로 뭐 선거운동 하셨어요? 저도 뭐 전화 받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세 분 후보 모두 지금 우리 당이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역이라든가 뭐 계파나 뭐 선수 뭐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우리 당을 좀 쇄신으로 이끌어서 이 거대 정부 여당에 좀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좀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당내 경선이어서 뭐 누구를 지지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송원석 의원은 지금 TK 3선 의원이고 김성훈 의원은 이제 수도권 3선 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산 의원이 이현승 의원이 막판에 합류를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제 이현승 의원께서 전화해서는 하여튼 본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지역 선수 개파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이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 혁신안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대 혁신안을 내놨긴 했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양진 의원님 비롯해 재선 의원님 한 15분인가요?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면서 하여튼 혁신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뭐 그 5대 혁신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여튼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는 탄핵의 늪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으로 하여튼 혁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과 협치도 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의 공세도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특검으로 광란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야당 괴멸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혹이 아마 분명히 정부 여당에 있을 겁니다. 거대 정부 여당이니까 이제 이 상대방을 갖다가 초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잡아서 괴멸시키면 내가 편하게 정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유혹이 있을 텐데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야당을 인정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거는 그게 민주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어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될 수 있으니 각자 도생 준비나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 정권 상당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물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많은 국민들의 뭐 시선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게 이제 뭐 바람직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 힘이 예. 거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예. 쇄신해 가는 것. 그것이 예.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우리 당이 그걸 이룬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한국 민주주의에 좋은 것이고 네. 우리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국민들도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로 예. 국민들께 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처음에 관심을 보여주시지만 예. 저는 뭐 결국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당대표 경선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동훈 전 대표 재등판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김문수 네네. 전 후보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은 뭐 지금 전당대회는 몇 달 후에 일이지 않습니까? 네. 한다 하더라도. 예. 당장 오늘 저희는 새 원내대표 중요하기 그게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까? 예. 뭐 거기까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될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일단 원내대표가 이제 정해지고 네. 당의 혁신 방향을 갖고 그런 과정에서 예. 당연히 이제 그 국민들의 여망을 받고 새로운 당대표도 선출되지 않을까. 그게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후보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우리 김문수 후보나 뭐 한동훈 후보나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자, 최근 갤럽 조사에서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 영북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 다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최근에 너무 계파 싸움에 몰두해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예. 이제 쇄신과 혁신 과정에는 항상 좀 희생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과정이니까 그게 좀 혼란스럽게 비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결국 그런 쇄신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수 야당입니다. 네. 그냥 야당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하에서 필요로 하는 거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국민들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해주지 못하시면 우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그 야당이 돼야 되는 게 저희 과제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온 힘을 쏟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잠깐 이렇게 지지율이 좀 낮아져 있는 거는 저희가 더 노력하고 분발을 하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전 여론조사가 언급이 돼서요. 한국 갤럽 조사였고요.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성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이었습니다. 응답률은 14.9%였네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